안녕하십니까. 엑셀 기초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엑셀 기초에서 우리는 엑셀 파일의 원래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다,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범위가 있고 이것을 표로 바꾸어서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이었죠. 그 엑셀의 초급이라고 하면 이 기초의 그 단계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둘 다 초급입니다. 엑셀 고급 기능을 사용한다고 고급 사용자가 아니고 초급 기능을 고급 기능의 이름 하에 그냥 덮어 씌운 거죠. 지난번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한 군데로 모으는 방법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한 군데로 모으는 방법, 그리고 이 방법이 이제 문제가 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 해놓고 나니까 이 균질성이 깨져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로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는 못 쓰니까 표를 만든다. Alt N T 엔터 이렇게 해서 표로 Alt N T 엔터, 일단 표로 만든 다음에 Alt N T 엔터.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파워 쿼리로 만들어서 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이 엑셀 초급자가 옛날의 방식, 즉 가보경장 때 방식을 고집한다면은 이런 자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이 복사 여행장소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여행국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C에서 붙여놓고, 그리고 여행국, 그리고 방문 일자, 자 이렇게 붙여넣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특이한 것이 방문 일자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는 거죠. 방문 일자를 이렇게 붙여넣는데 나머지야 뭐 어떻게든 간에 고생해서 붙여넣다 치더라도 이 형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방문 일자를 뭐로 바꿔야 되느냐, 날짜로 좀 더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문 일자가 날짜 이거는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YYYY MMDD 문자로 되어 있죠. 이거 어떻게 일시에 전부 날짜 형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옛날 방식에서도 엑셀 가보경장 엑셀의 사례를 들면은 이렇게 방문 일자를 데이터 한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로 해서 일단 뭐 디바이드, 그러니까 나누지 않으면서 나누는 척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실제로 안 나눕니다. 가서 마지막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게 하느냐 보면은 날짜는 날짜 그대로 그냥 원래 있는 거고, 문자로 된 것들은 날짜 형식으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 날짜였죠. 이건 문자였고 이건 날짜였는데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표현하라 라고 이렇게 해서 텍스트 마법사를 누르게 되면은 마침하게 되면 요것들이 쪼르륵 날짜로 바뀝니다. 요것들은 그대로고요. 마침. 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 데이터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해보는데 이거를 월별로 끄집어내라고 하니까 데이터를 할 수 없이 여기다가 월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함수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month 뭐 이렇게 해서 갈로 열고 이 날짜를 월로 갖고 와라, 이렇게 갖고 오니까 2020년 1월이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쭉 카피돼서 내리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1, 1, 1, 2, 3, 7, 7, 12 이렇게 해가지고 월을 마련해주고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이죠. 물론 이 방법만 하더라도 상당히 놀라운 방법일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 사실 고조선에서 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 쓰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엑셀에서는 완전히 왕따당합니다. 이거 일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쓰느냐? 파워 쿼리로 한다 말씀을 드렸죠. 물론 똑같은 것입니다. 왜 기초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기능은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월별 식비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파워 쿼리 방법과 일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일반 방법이 더 쉬우냐? 그러니까 초급자들이 사용 겨우 해내는 이 방법이 더 쉬우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한 후에 날짜를 장소를 집어넣고요. 실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엄청 고통스러운 작업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거기 일수도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아주 작은 장난감 같은 데이터인데도 이런 고통스러운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식비 어디 있죠? 여기 이쪽에 있네요.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 도시 이름이 여기 있네요. 여행장소로 되어 있는 이거 이렇게 붙여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문제가 있네요.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이거 일수가 와야 될 장소에 발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고, 일수를 다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 붙여놓고요. 자, 드디어 데이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뭐 장난감도 아닌 데이터, 일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 고생을 해서 이걸 만듭니다. 이 방법을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초적인 방법을 뭐 이해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쓰고 있으면 절대로 업무에서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일수와 하루식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계 금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 또 삽입한 다음에 여기다가 합계, 그죠? 합계 넣고 이거와 이걸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기 합니다. 이렇게 곱하기 해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합계가 나왔으니까 월별 합계를 구하려고 데이터 필터 한 다음에 여기다가 1 뭐 선택을 하겠죠. 1월달 거 한 다음에 보니까 1월달의 합계는 보자 1070000 107만 원이네요. 그래서 1월달 107만 원 뭐 이렇게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꼼짝없는 완전 해고감입니다. 이거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걸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기초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버려질 쓰레기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초급 사용자들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이거 파워쿼리를 알게 되면은 이 모든 작업을 그냥 한 방에 파워쿼리에다 처리해버리죠.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Alt N T 엔터 해가지고 표를 우선 만든다고 그랬죠. Alt N T 엔터, 그리고 Alt N T 엔터. 잘못했네요. 다시 Alt N T 엔터. 뭐 물론 이 작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삽입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 말씀 보여드린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축키 사용했다고 해서 고수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단축키나 이거나 뭐 차이 날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파워쿼리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 고수도 아니다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파워쿼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고수가 아닌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업무를 못할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파워쿼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바로 데이터 들어가서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서 이 빈 쿼리를 엽니다. 빈 쿼리를 열고 이 세 개의 표가 있겠죠? 세 개의 표. 열리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쵸? 기록 방법 는 치고 EXCEL 치고 틀렸네요. 영문으로 EXCEL.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current workbook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작업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 세 개의 표, 세 개의 표가 있죠. 자, 나왔네요. 이건 아니고요. 에러 이거는 아니고. 이건 뭔가 잘못됐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표로 시작하는 거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텍스트 필드에서 시작 문자가 표다. 뭐 이렇게 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데이터에서 표라고 시작되는 4, 5, 7만 되는 거죠. 여기서 곧바로 이것 중에 확인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서 곧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첫째, 좀 전에 했던 이 텍스트 나누기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얘를 누른 다음에 얘들은 날짜 이렇게 딱 치게 되면 곧바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열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열 사용자 지정열 해가지고 지금 일수와 하루식비 합계 일수이고 계산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컨텐츠는 없애겠습니다. 일수 제목 하루식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일수를 없애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는 열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봐서 사용자 지정열 후에 뭘 더할까요? 일수, 그죠? 일수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올라갑니다. 여기서 곱하기 연산 정도는 곱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은 이 사용자 지정열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거와 이걸 곱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합계가 되는 겁니다. 합계, 그죠? 자, 합계열은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이 열은 필요 없으니까 뭐 원래 지웠어야 되는데 그냥 두겠습니다. 뭐 바쁘니까 설명을 위해서 놔둔 거죠. 자, 그 다음에 월이 문제겠죠. 이 방문일자도 문제네요. 방문일자도 이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고치고, 얘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것의 월명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 날짜를 두고 나중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열 추가해서 날짜에 들어가서 이 월만 추가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곧바로 자 보십시오. 뭐가 들어갔냐? 여행국도 이름 바꾸겠습니다. 여행국으로 정식으로 여행국 일수 하루식비 방문일자 여행 장소도 이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없애고요.
뭐 위치를 좀 이렇게 좀 옮기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하루씩 비다음에 학교 오도록 쫙 옮겨주고, 이 표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 제거, 그죠? 제거. 자, 이제 모든 데이터가 아까처럼 재래식 방법이 아닌 상태에서 구현이 됐죠. 여기서 이제 홈으로 가서, 홈으로 가야지 이게 나오니까 닷김이 로드에서 닷김이 로드 하지 말고 닷김이 다음으로 로드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것을 박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자, 그 위치가 어디냐, 기존 워크시트의 여기쯤이 좋겠다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런데 표로 갖고 오지 않고 요거를 피벗 테이블로 곧바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겠죠. 누르면은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월별 합계, 그죠?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월별 국가별 합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현금 원리표를 하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가 간편하냐,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간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복사를 해서, 자, 지금 여기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국가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셀이 하나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추가가 됐다. 자, 이거 여행 장소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암스테르담. 이게 제가 좋아합니다. 가는 거, 가보고 싶은 곳인데, 하고 나서 이 영국은 네덜란드겠죠. 네덜란드. 그리고 복사를 해서 아래로 내리고, 암스테르담을 좀 많이 넣었어요. 제가 같은 여행 장소인데, 여기에 방문 일자는 이게 문자 상태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될까? 암스테르담, 네덜란드가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시키고 아무 계산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단지 1, 2, 3, 4 4개의 표가 있는 거죠. 위치도 뭐 완전히 다른 시트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덜란드네요. 네덜란드. 자, 이렇게 바꿔놓고, 그럼 이후로 이런 보고서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 없애겠습니다. 필드 목록 표시. 그렇죠. 이 쿼리민 연결은 이거 없애면 된다 그랬죠. 다시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데이터에서 쿼리민 연결하면 되는 거고, 죽여 놓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독일 쭉쭉 있는데, 여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단지 새로 고치만 해주는 거죠. 착 하게 되면은, 자, 짝!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이게 들어왔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237로 되어 있습니다. 월 237 맞나? 가볼까요? 자, 틀렸다. 237. 그러네요. 2월, 3월, 7월 맞네요. 자, 정확한 답을 줍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초적인 엑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급 기능을 쓰지 못하는 자는 기초 기능 아무리 알아도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 기능을 알아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고급 기능 쓰는 자한테 무조건 경쟁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엑셀을 못 쓰는 사람으로 판명될 테니까 아예 기초는 때려치우고 고급 기능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제 5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